대법관의 개업을 대한변호사협회가 막는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윤정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대법관을 지냈는데 변호사를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처음 나온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 이유를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대한변협이 변호사 되는 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이 차한성 전 대법관, 어떤 인물인지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요, 2008년에 대법관으로 취임을 했다가 지난해 3월에 이제 퇴임을 한 분인데요. 예. 지금까지는 영남대학교 로스쿨의 석좌 교수로 이 교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법무법인 태평양의 재단법인 동천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변호사 개업 신고를 했다가 대한변협의 반대에 갑자기 부딪혔죠. 이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예. 도대체 왜 대한변협에서 이걸 반대를 하나 직접 한번 저희가 물어봤는데요. 한번 시청자분들도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5년간 총 53분의 대법관 중에서 45 제외하고 다 개업을 하신 걸로 예전에는 받아줬다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러한 관행이 이어지도록 개업 신고를 수리한다라고 하면은 정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올해 이제 처음에 대한변협이 신고 수리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 결국엔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개업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대한변협이 막고 있다는 건데 김태현 변호사. 예. 여기 지금 대법관 출신들 뭐 이름들 많이 알려진 분들이에요. 예. 많이들 버셨는지 궁금한데 얼마나 벌어온 겁니까? 이분? 다 이제 언론 한 번씩 보도가 됐었죠. 예. 안대희 그 대법관 같은 경우 26억이죠. 지난번에 이제 국무총리 내정됐을 때 예. 나왔었고 박시환 대법관도 19억. 그다음 이용훈 전 대법관 제일 많을 겁니다. 60억이요? 예. 예. 뭐 기간이 기니까요. 뭐 5년 동안 하셨으니까. 아니 5년이라도 60억은 진짜 많긴 많네요. 평균 한 1년에 한 10억 정도는 버시는 것 같죠. 예. 근데 이게 답니까? 실제로는 뭐 수임 안 하고 선임비 안 내고 또 이렇게 전화 한 통 하시고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글쎄요. 그거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저분들의 그 영업 방식을 제가 뭐 아니 그 변호사 하시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뭐 저거보다 낫지는 않겠죠. 뭐 본인들이 저기 이제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신 금액인데 뭐 이제 그 일부에서 국세청에서 얘기할 때 뭐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뭐 탈세를 많이 한다는 얘기들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분들이 그런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저게 최소 금액이가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조금은 있지 않을까. 아주 예. 조심스럽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아마 법조계 선배들이라 그러신 거 아닌가 싶은데 윤정혜 기자. 네. 이 차한성 전 대법관 좀 입장이 좀 난처하겠어요. 맞습니다. 그죠? 굉장히 예. 당황해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공익활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변호사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공익 활동을 하려고 한다. 맞습니다. 예. 이 태평양과 그 공익활동에 동참을 하려고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 개업 신고 자체를 갑자기 철회하라라고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니까 이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절을 했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 예. 과거에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처음 있는 일이죠. 예.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이게 대한변협이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네, 또 너무 좀 많이 나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간 예.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관예우를 철폐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핵심이 그 어떤 대법관 출신들의 어떤 그 대법원 상고 사건을 독점하는 그것 때문에 있다. 이걸 깨야 된다는 하창우 변협회장의 제가 그 의도는 제가 충분히 높이 삽니다만 다만 방법이 어떤 의미면 너무 좀 과격하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뭐 국회에 찾아가서 법을 바꾼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대법관으로 임용되려는 자는 뭐 한 3년 동안 임용을 개업을 못 한다든지 그 제도적으로 바꿔야지 그냥 있다가 지금 막 개업하는 게 한 분 딱 찍어가지고 아 당신 변호사 개업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가? 특정일만 찍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궁금한 게 두 분 사이에 혹시 사감이 있거나 아, 나 원래 저 사람 싫어했어. 그러니까 나 대한변협 회장 됐으니까 2월에 됐으니까 예. 나 저 사람 되는 거 못 보겠어. 이런 혹시 사감이 들어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아닌 것 거예요. 같고 예. 다만 이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이번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정관예우 철폐였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바로 잡겠다는 게 본인의 선거 공약이었거든요. 항상 뭐 선출직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본인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 공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리해서라든지 그 성공을 시키고 싶은 거고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열망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조금 좀 많이 나간 게 아니겠는가. 예.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국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더군다나 차한성 대법관은 돈을 버시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공익재단 들어가서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변호사 신청한 건데 그거를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도 좀 너무 나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 전직 대법관, 지금 나이 혹시 아까 보셨습니까? 예, 이 차한성 전 대법관이 61살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 구조로 봤을 때 너무 젊은 나이죠. 네, 많은 분들이 검찰총장을 하거나 대법관을 지낸 분들 이 수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 너무 젊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미국처럼 어떤 종신법관 제도 같은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모든 것을 감내하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좀 없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예.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그 차한성 전 대법관 사건을 보면서 좀 느낀 것은 어느 한 전직 대법관님이 그 수임 안 하겠다 이러면서 편의점 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지 않나. 예. 네. 그거 오래 못 정말. 하셨잖아요, 편의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취지는 굉장히 좋았지만 어떤 사회에 대한 봉사는 자기가 쌓아온 경력을 아주 잘 활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국민들도 그냥 아니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지낸 사람들이 무슨 변호사 개업을 해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 일단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이렇게 폭넓게 좀 두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손질할 것인가 구조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정희 기자. 네. 지금 대한변협회장이 새로 바뀐 게 2월 28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도 채 안 된 건데 그 한 달 바로 전에는 네. 헌재 재판관을 지낸 분이 변호사가 또 등록을 했죠, 그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변협에서 불과 한 달 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이동욱 전 헌법재판관. 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까지 올랐다가 각종 의혹으로 결국 낙마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를 확정을 하니까, 무혐의 처분을 하니까 변협에서는 변호사 개업 신고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건 거죠. 이동욱 전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받아줘 놓고 예. 왜 차 전 대법관은 그걸 반대를 하는 거냐 이렇게 형평성 논란이 번지고 있는 건데요. 이걸 두고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 새로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갑자기 굉장히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네. 때문에 차 전 대법관이 갑자기 거절된 건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이 자, 아마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변협에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변호사 개업 못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네. 아까 이동욱 전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 당시에 어찌됐건 간에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등록 신청을 거부할 명분이 있었습니다. 차한성 대법관은 아무런 의혹도 없거든요. 신청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변협에서 차한성 대법관에게 신청을 철회해달라, 신청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차한성 대법관이 나 무슨 소리야, 나는 공익활동 할 거야 라고 신청을 계속 하시고 그렇게 돼서 만약에 대한변협이 만약에 거부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 거부에 대해서 차한성 대법관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전에 조신희 차장이 얘기했듯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차한성 대법관이 어떤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예. 거죠. 공식적으로 대한변협에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논의가 어쨌든 그 차한성 대법관, 전 대법관 쪽으로 상당히 쏠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균형을 좀 잡는다는 차원에서 예. 반론을 한번 제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 1년, 대법관이나 이런 고위 법관직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해당 직에서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영란 대법관을 비롯해서 여러, 어른이 될 만한 그런 대법관을 지낸 분들, 그런 분들이 실제로, 로펌에 들어가거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공익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 차한성 대법관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존중을 해야 되지만 저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한성 전 대법관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예. 과연 그것도 어떨까? 좀 그런 괜찮은 얘기를 한번 제안이네요. 좀 던져보고 싶은 생각이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봉사활동도 하시고 공익활동을 하시다가 또 변호사 개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김태현 변호사님께 네. 제가 궁금한 겁니다. 요새 전관 예우 없습니까?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나요? 그러면 가정법이란 게 없으니까요. 본인 예. 이 사건에서 만약에 정관을 선임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이다. 그 if에 대한 답은 우리가 뭐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관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있다기보다는 그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완전 심리적으로. 예. 만약에 이 사건을 정관한테 맡겼으면 속된 말로 막 퇴임만 따끈따끈한다는 정관에 맡겼으면 내가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심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정관유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답이 안 되는 말씀을. 자, 김태현 변호사의 애매모호한 답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